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습진과 음식,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토피나 화폐성 습진처럼 만성 습진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음식 관리하라고 얘기 들었어요 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본인 스스로도 밀가루나 튀김,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먹으면 더 가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더욱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저 원래 가리는 음식도 없고 음식 알레르기도 없었는데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마늘, 파, 고추 이런 거에도 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아토피나 습진이 있을 때 음식 관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보통의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꼭 알레르기 검사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가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토피나 화폐성 습진처럼 만성 습진이 있을 때 음식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소화기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때, 소화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피부에 염증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고기,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 이런 음식들은 꼭 피부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화기 내부에서 소화가 되는 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을 최대한 적게 드시거나 안 드셔서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는 식이요법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어서 소화기에 염증 반응이 잘 생겼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토피가 생긴 경우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이렇게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소화기 자체가 원래 약했거나 소화기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음식을 조절하더라도 아토피나 습진이 잘 낫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음식을 제한하다 보니 살도 정상 체중 이하로 많이 빠지게 되었고 자기가 원래 추위도 안 탔는데 추위도 많이 타게 되고 오히려 피곤한 것도 는 것 같다, 이렇게 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고 내가 원래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식습관을 다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나 습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꼭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몸 속에서 소화기에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라는 것은 입으로 시작해서 대변으로 음식물이 배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발생했는지는 정말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맛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편식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하지는 않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명치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비, 설사,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각각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식이요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식단 조절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제한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몸에 염증을 일으킬 만한 요인을 최대한 회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면 내가 단순히 생활이나 습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염증 반응이 아니고 정말로 내 소화기 내부에서 약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소화기 부분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쌀이나 아니면 마늘 이런 거에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 쌀을 안 먹는 사람이라든지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 드시는 분들 잘 없는데 아토피나 습진이 심해서 알레르기 검사했을 때 이런 것들까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음식 이 자체가 알레르기인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내 소화기가 굉장히 약해져서 이런 사소한 음식에도 남들은 굉장히 잘 소화를 시키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증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쪽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아주 소화가 잘 기존에는 됐던 음식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위에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지 이것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편식을 하는 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치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하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체하는 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설사까지도 아니고 대변을 항상 좀 무르게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변비가 원인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소화기에 염증 반응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면서 아토피나 습진이 개선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저는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으면서도 지금 아토피가 완치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 제 소화기가 어떻게 불편해지는지를 분명히 그 원인을 찾았고, 그것을 치료한 이후에도 항상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재발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시면 저는 소화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저와 이제 진료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소화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식습관, 정말 뭐 야식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걸 너무 자주 먹거나 아니면 뭐 폭식을 하거나 이런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토피나 습진이 잘 낫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면역력이 좋아질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